안녕하십니까. 군무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군꾸미 김중령입니다. 오늘은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약 오리엔테이션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한 2강에서 3강에 나눠서 좀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면접반은요, 여기 밑에 있는 글씨처럼 지피지기하면 위풍당당하게 면접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피지기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 면접 현장에서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면접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군인 또는 군무원 면접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를 좀 압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꿰뚫는 그러한 면접반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피지기가 되면요, 위풍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저는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저는 이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김태진이고요. 중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저를 이제 또는 군꾸미 TV라는 걸 실제 그 유튜브 상에 운영해서 우리 군인 또는 군무원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있는데요. 저는 항공 정비를 전공을 했고요. 육군 3사관학교에 90년도에 임관을 해서 2014년까지 약 25년 정도를 육군 헬기 조종사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중령으로 이제 명예전역을 하면서 그 사이에는 요 보면은 헬기 조종사 역할도 했지만 정비중대장, 우리 항공 군무원들이랑 현장에서 같이 있는 그런 군무원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비중대장부터 대대장까지 역임을 했고요. 현재는 인천민족부사관 장교 군무원학원 원장으로서 지난 25년간의 군대 생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9년 동안, 전역 후에 9년 동안 직업군인이라든지 군무원들로 가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진로 지도를 직접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한 900명 정도를 그쪽으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민간인이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인이었습니다. 군무원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뭐 군무원은 당연히 군대에 소속되어서 군의 사무나 후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군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분들은 군무원, 공무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군대에 근무하는 공무원,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일반 공무원하고 군무원하고는요, 확연하게 하는 일과 하는 환경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군에서 이렇게 군무원들을 선발할 때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선발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오랫동안 고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요 군무원과 공무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무원은요, 미군의 모습을 좀 따라갑니다. 미군은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전체 군이 뭐 100이라 그러면요, 그 중에서 50%가 군무원이고 50%가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해서 전부 다 군인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군무원이 국가를 지키는 이 안보의 반 정도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군무원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편적으로 바로 인구 절벽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군대를 유지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는 여태까지 징집제에 의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없는 상태,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군대는 유지해야 되고, 그랬을 때 뭘로 유지할 것이냐? 직업성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군무원 제도를 활성화해서 이제는 군무원이 뭐 궁극적으로 2분의 1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처럼 지금 현재의 목표는 약 4분의 1, 25%는 군무원으로 채우려고 지금 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투 현장,
전투를 하는 현장에는 직업군인들이 있는 거고요. 그 전투의 현장에 있는 직업군인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모든 곳에는 다 군무원 위주로 선발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무원의 시험 절차 중에서 여러분 당연히 필기는 패스했으니까 이 인강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기를 패스하셨고 신원조에도 이상 없는 분들이 면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필기나 실제적으로 이 인강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필기 시험 준비하고 있겠지만 신원조에도 예전에는 완전히 그 연좌제에서 사돈의 8층까지 다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범죄 사실 조회 및 개인 신용 조회 위주로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 없으면 바로 면접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안타깝게도 한 2년 전에 면접반을 꾸려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 한 명이 면접을 한 2번 정도 수업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신원조회에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음주운전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조건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음주운전이 있다 그러면 이 분은 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때문에 당신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할 일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신상 관리는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면접은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면접은 어떻습니까? 면접은 9급은 면접자 1명에 면접관이 3명 정도 유지되죠. 7급은 1명에 4명 정도 유지됩니다. 자, 그래서 1대 다의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면접반의 모토는 뭐죠? 지피지기 하면 위풍당당하게 면접을 볼 수 있다. 지피지기. 지피, 상대방을 아는데 상대방은 면접 현장에서 누굽니까? 면접관입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대충 알아야 돼요. 실제 내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이 이런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랑 생각하지 못하고 딱 맞닥뜨리는 거랑 틀리죠. 물론 저처럼 이렇게 군복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군인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때는 다 사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어떻게 보면 3명이 있죠. 이렇게 거의 확률이 높은 게 구급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운데 2분은 군인이에요. 이쪽은 군무원. 이쪽은요. 교수님, 통상, 전공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내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저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기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 이게 무엇인지 알고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내 앞에 있는 이 면접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군인스러웠으면 좋겠어. 군무원을 뽑고 있지만 군인 정도의 어떤 가치관과 정신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볼 거고요. 이분은 그거 반 또 직무지식 반. 이 사람은 군무원 입장에서 그래 이게 안보 집단이기 때문에 군무원도 나라를 지키는 안보 집단이기 때문에 약간의 군인 정신, 안보 의식 이런 것이 있어야 돼. 50%. 그 다음에 직무지식도 50% 필요해.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직무지식으로만 판단을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결론적으로 저는요. 안보 의식이 투철하면서 직무지식도요.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면접 순간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고 이것을 잘 마치고 나면은 신체 검사까지 해야 되겠죠. 신체 검사는 사실은 큰 이슈는 없어요. 자기가 본인이 진짜 지병이 있어서 간 수치가 높다든지 이럴 때는 제외될 수 있지만 신체 검사에서는 지정된 병원들이 자기 집 근처에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주 가던 내과나 이런 데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신체 검사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충분하게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신체 검사를 할 때는요,
어느 병원은 굉장히 신체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서 빨리 결과를 받아보고 만약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보완해서 또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군무원이 올해는 지금 몇 명 뽑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초미의 관심사인데, 뭐 저도 이제 뭐 100% 맞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작년도를 보면 올해가 보입니다. 예, 작년도는 6,490명 정도를 선발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행안부에서 매년 초 되면은 그 국방부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요 정도 선에서 선발하세요 하고 가이드라인을 딱 줘요. 가이드라인. 근데 작년도는 얼마 줬냐면요, 약 600명 가깝게 줬어요. 예. 그 중에서 97%인 6,490명 정도를 선발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방부 예하 뭐 육군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얼마 전에 발표됐죠. 행안부에서 4,566명을 그 정도를 뽑으세요. 근데 올해는 조금 틀린 게요. 작년에는 부사관 플러스 군무원이었는데 올해는 딱 군무원만 4,566명 정도 범위 내에서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거를 약 95% 정도 뽑는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4,430명 정도가 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봐보세요. 작년도보다 2,000명 가깝게 2,000명 넘게 지금 인원이 줍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제 군무원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특히 제 예상입니다. 이건 완전히 저의 뇌피셜인데, 특히 행정직, 군수직, 정보직, 이전에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뽑았던 직군들, 여기가 좀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술 직군들은 앞으로 한 2년, 올해 포함해서 2년 또는 3년 정도는 현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00명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하나 단적으로 좀 준비해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작년도에 합격생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낸 친구가 있어서 그걸 한번 쫙 보니까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요. 연수를 갔는데요. 면접 1점이 4점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수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기 성적은 100점 만점이고요. 면접은 25점 만점인데 이게 50대 50으로 유지돼서 최종 결과에 나오기 때문에 면접 1점이 필기 점수 4점과 같습니다. 그거는 맞죠. 근데 제가 필기 69점이었는데 필기 점수가 80점인 친구들까지 제가 면접으로 뒤집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적어도 면접에서 3점 정도를 더 받은 거죠. 그래서 3, 4, 12. 그래서 이 친구 80점, 필기 점수 80점 맞은 친구는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면접을 잘 봐서 최종 합격을 한 겁니다. 그것도 또 본인이 원하는 인천 지역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딱 한 명 뽑는 데 들어갈 수 있었죠. 제가 자신 있게 보는 부분이 이렇게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지만 특히 이 친구들이 나중에 부임지를 선정할 때 육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만 나오고 어느 부대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25년 동안 군대 생활했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요 지역에는 어느 부대가 있고 어디가 좋겠고 뭐 이런 판단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임지 선택할 때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이쪽 보시면요. 부임지를 선택해서 갔어요. 그 부대에 갔어도 제가 25년 정도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배들한테, 선후배들한테 이 친구 이렇게 가니까 내 애 제자인데 가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좀 도움도 드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무원 면접 시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신원 진술서 제출 후 신원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 거고요. 뭐 각 지역의 면접 장소는 조금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 지역 내에서 합니다. 면접관은 아까 얘기했죠? 1대 다로 시행되고요.
블라인드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채가 아니라 공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채는 이름 석자, 이제 단순하게 하면 이름 석자밖에 모른다. 다른 거는 모른다. 어느 학교 나왔고, 뭐, 물론 이제 내 앞에 딱 왔을 때 어떤 느낌으로는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군대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뭐 이런 건 알 수 있을지언정 어느 하나도 제시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자기소개서가 작년, 재작년도에 폐지됐어요.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서 막 자기소개서 준비했는데 자기소개서가 재작년도부터 면접 현장에 안 갑니다. 면접관한테 가질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만 들어가냐면 신원지시서 쓸 때 그 안지사에 거기에만 넣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브라인드 면접입니다. 브라인드 면접. 이름 석자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개괄적인 어떤 면접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사항,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면접교육 교육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 면접, 앞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교육을 이수하고 가는데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이란 무엇이냐? 면접이란 뭐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면을 접한다. 그렇죠? 면을 접한다. 얼굴을 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팅? 뭐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면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재작년이죠. 재작년도 전까지는 군무원 면접 때 1차 필기에서 합격하면요. 2차 면접에서 최종 결정, 면접으로만 최종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재작년도부터는 50대 50, 그죠? 50대 50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면접을 할 때는 요 정도에서 끊을까요? 앞에 이 면접 넘어가기 전에서 몇 분 됐어요? 18분밖에 안 됐어? 그래? 그러면은 다시 이 면접 좀 들어가야 되겠다. 30분 돼야 되잖아. 그죠? 요거부터 다시 할게요. 자, 면접이 무엇이냐? 한문으로 보면 면을 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얼굴을 맞댄다 이런 뜻이죠. 뭐 영어로 얘기하면 미팅입니다. 미팅, 그죠? 미팅 아주 가볍게 보는 거 그런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면접의 중요성은 점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군무원 어떤 시험의 그 어떤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예전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면접으로 이 최종 결과를 최종 선발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1차 선발에서 필기 시험으로 1차 선발한 사람들을 면접으로 해서 최종 결과를 선발했지만 2년 전부터는 필기 50%, 그다음 면접 50%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필기는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입니다. 면접은요 25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0대 50 적용한다는 것은 요거 곱하기 4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200점 만점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면접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필기 시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필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임지를 선택할 때도 필기 시험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앞 시간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면접 11점 차이 났는데 면접 3점을 더 따가지고 12점 차이로 해서 뒤집었다. 이렇게 카카오톡 온 거를 보여드렸죠. 그만큼 면접이 중요하고 또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수험자를 직접 대면해서 그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시험하는 절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면접을 통해서만 인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각급 부대에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군무원이 됐건 또는 군인 하사가 됐건 소위가 됐건 뭐 구급 군무원이 됐건
초임자들이 오면 그 부대의 전투력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부담감이 좀 많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 해가지고 진짜 전투력으로 승화돼야 되는데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와서 적응을 못하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또 여기서 쉽게 하면 탈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우리 부대에, 야전 부대에 이렇게 보낼 때는요, 제발 인성쯤 된 사람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어요. 즉, 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선발 도구 자체는 물론 군무원은 그렇지 않고 직업군인을 할 때는 인성검사도 합니다. 그러나 군무원은 인성검사 자체도 없을 뿐더러 면접을 통해서만이 인품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면접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막 10분, 15분 만에 면접하는데 그거 가지고 인품을 판단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제가 따져보면요, 딱 보면요, 이 사람이 뭐가 잘하는 거는 진짜 훌륭한 자원이라는 건 10분 만에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상한 사람, 얘는 좀 이상한데? 10분, 5분, 3분, 1분 만에도 찾아낼 수 있어요. 사실은 군대 면접의 목적은 약간 이상한 사람을 찾아서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인품적으로 또는 나중에 얘기하자면 가치관적으로 우리 집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거를 5분 내에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면접을 굉장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점점 면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가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죠? 물론 군무원 집단이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불과 몇 개월 전에 공군, 해군, 육군 모든 부대 현장에서 성공기 문란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봤을 때 뭘로 문제가 귀결되냐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인품에 문제가 있었다. 인품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잘못해서 뽑아놔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의 문제 또는 국방 전체의 문제가 되어갖고 굉장히 지금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화두를 제공하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반대급부로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만은 실제 그 당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부대들이나 국방부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그 해결점을 면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앞에 부분의 어떤 개요, 중요성, 이런 면접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면접 때 여러분들 군무원 면접의 특징이 무엇이고 군무원 면접은 공무원 면접, 일반 면접 틀리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하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